안녕하세요. 미래예측학박사 1호 미래예측학자 권곤석하 소재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혹은 2023년부터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현상이 있는 사람들은 2022년부터 2023년부터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수도 있고 이전부터 월등하게 잘 나갈 수 있다라는 주제로서 영상을 진행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고 어떤 원리에서 잘 나가는지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이왕 잘 나가는데 조금 더 이 잘 나가는 걸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내가 2022년부터 혹은 3년부터 잘 나가지는 못해도 더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기운을 조금 더 불러올 수 있는 방법, 혹은 내가 이 시기에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도 내 주어진 기운, 원래의 운의 흐름보다 조금 더 덜 나쁘고 어려운 걸 좀 더 벗어나고 조금 더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5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까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2022년이 검은 호랑이띠라 가죠. 이민년 검은 호랑이띠니까 호랑이띠가 2022년에 잘 나갈까? 혹은 호랑이띠하고 삼합 같이 잘 어울린다 해서 4살 차이라 가죠. 또 인, 오, 술이라는 사주명리학적 용어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말띠나 개띠, 호랑이띠가 잘 나갈까? 특히 검은 호랑이, 시베리아산 벵골 호랑이 잘 나갈까? 이렇게 우리가 띠별 운세라든가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런 시기들, 즉 성공하고 실패하는 흐름은 결코 띠로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팔자도 추생, 연, 월, 일시 4개를 모든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띠나 아니면 태어난 월이라든가 계절이라든가 태어난 날만 가지고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규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연히 맞을 수도 있고, 우리는 직관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띠들 중에서 우리가 띠 중에서 우연히 맞을 수는 있지만 항상 규칙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띠만 가지고 혹은 나이만 가지고 혹은 생일만 가지고 출생월만 가지고 아니면 출생한 날만 가지고 절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확하게 정말 2021년에 잘 나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띠와 모든 나이를 초월해서,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자연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한 지구상에 존재하다 보니 반복되는 사계절 같은 흐름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도 이거에 대해 영향을 상당 부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규칙만 정확히 알면은 대략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누구나 내가 언제 성공하고 실패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즉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흐름이 누구에게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를 안다라면은 곧 다가올 계절이 내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우선 2022년에 잘 나갈 사람은 단적으로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10년 주기 2022년, 2023년 잘 나갈 사람은 석화명리의 가장 대표적인 인생 사계절이 10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계절의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60년 주기, 600년 주기, 12년 주기가 겹쳐 있다 보니까 명쾌하지 않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10년 주기 흐름은 명확하게 누구에나 있기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면 우리는 정확하게 2022년 누가 잘 나갈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2년, 13년 잘 나갔다. 그리고 2002년, 3년 잘 나갔다. 심지어는 92년, 93년 이 3번을 잘 따져봐서 2번 이상이 잘 나갔거나 3번 다 잘 나간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거의 95% 이상은 2022년, 2023년도 잘 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은 바로 앞에 10년 전, 20년 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 13년이 잘 기억이 안 나고 2002년, 3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91년, 92년도 잘 기억이 안 난다면 2022년과 2023년도 일단은 크게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는 그 5가지 방법을 잘 이행하면은 상당히 행운의 지수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2012년과 13년에 정말로 돈도 많이 날리고 상당히 안 좋은 일을 겪었다. 물론 우리는 한 해에 돈을 벌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지만 결론은 제가 말한 결론 모든 것은 그 시기를 종합적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벌었나 못 벌었나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2012년에 그럼 언제부터일까요? 여기서 얘기한 2012년 정확히 친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2년을 정확히 따진다면은 2022년 양력 3월부터 2023년 양력 2월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023년 양력 3월부터 2024년 양력 2월까지는 2023년에 해당됩니다. 의아한 분도 계실 겁니다. 왜? 1월 1일부터 아니야? 혹은 입춘부터 아니야? 물론 기운은 입춘부터 바뀌고 현실은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현재 그게 일반 사주명리학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현실은 기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즉 태양이 12시 반에 머리 꼭대기에 정으로 와 있지만 우리가 뜨거운 걸 느끼는 것은 오히려 2시, 3시, 4시가 되듯이 그래서 실제는 입춘이 2월 5일, 2월 4일이나 5일부터 오지만 정확하게 기운이 오는 것은 3월도 중순 이후 춘분이 지나면서부터 정확한 기운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 동양미래예측학 석화명리 관점에서는 3월 정확히는 중순부터 춘분부터의 기준으로 한 해의 어떤 흐름들을 봅니다. 그러나 앞뒤로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혹시 이렇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흐름을 봐서 잘 나갔더라면 이때가 잘 나간다는 거고 조금 더 세부적인 건 다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 그러면 제가 2012년, 13년, 2001년, 2002년, 3년, 92년, 93년 거의 다 망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겠죠.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절대 지금부터 사업을 접어야 되고 절대 무리수를 던지면 안 됩니다. 제가 앞으로 그러면 내년 3월부터라면 지금부터 몇 개월 남았는데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냐. 정확히 치면 춘분부터 제가 바뀐다고 했고 지금이 추분입니다. 9월달이고 추분을 앞두고 이 얘기 추분을 전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왜 그러냐? 현실은 항상 1년을 기준으로 칠 때도 현실은 기운이 움직이는 시기가 있고 드러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행운을 받을 때 더 받거나 아니면 운이 약한데 좀 더 좋게 받거나 나쁜데 덜 약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가장 제가 제 저서 때를 찾는 지혜란 제 저서에 보면은 팔자 받고 부자 되는 재물을 오고 부자 되는 방법 이렇게 써놓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뽑고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5가지 행운을 부르는 그리고 운을 불러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년 주기가 우리 인생의 주기에는 크게 가장 중요한 게 10년 주기입니다. 인생 10년 주기가 있고 여기에 12띠에 의한 12년 주기가 있고 그리고 또 누구나 잘 아는 60갑자 60년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600년 주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0년 주기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길게 보면은 이 사계절로 구분되는 것은 10년 주기하고 60년 주기, 600년 주기가 이렇게 3가지가 인생 사계절로 구분이 되고 12년 주기는 사계절로 명쾌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이 주기 중에서 어떤 주기는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고 어떤 주기는 어떤 사건의 반복을 주관합니다. 여기서 10년 주기하고 60년 주기, 600년 주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 사계절은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고 전적으로 그 다음에 12년 주기와 그리고
60년 주기의 일부도 들어가죠. 그리고 600년 주기의 일부들은 사건의 행위들을 이렇게 주관합니다. 반복적인 규칙을 가지고 사건의 행위들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슷한 양상의 일들이 12년을 사이클로 움직이게 되고 성공과 실패는 10년을 주기 사이클, 60년 사이클, 600년 사이클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론 120년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길은 600년은 배제시키고 가장 중요한 게 10년 주기인데 이 10년 주기 사이클이 60년 주기와 12년 주기, 600년 주기에 영향을 받아서 덜하고 더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10년 주기는 어떻게 움직이냐? 물론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제가 얘기를 했지만 봄이 2년, 여름이 3년, 가을이 2년, 겨울이 3년. 그래서 여름과 겨울은 길으니까 3년씩이고 봄과 가을은 짧으니까 2년씩인데 이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겨울 3년, 그리고 아직 힘들지만 희망이 생기는 시기는 봄 2년, 잘 나가기 시작하는 시기는 여름 3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시기는 가을 2년, 이제 막 어려움이 생기고 깨지는 시기는 겨울 3년, 이렇게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주기가 기준이 돼서 60년 주기는 10년이 60년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봄 2년이 봄이 10년 주기에서는 봄이 2년이지만 60년 주기에서는 12년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18년이 되고 가을이 12년이 되고 겨울이 18년이 됩니다. 600년 주기는 마찬가지 봄이 120년, 여름이 180년, 가을이 120년, 겨울이 18년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24절기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60년을 뭐 15년씩 나눠 쓰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기운의 흐름이고 그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길고 봄, 가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10년 중에서 2년, 3년, 2년, 3년이고 60년과 600년도 12년, 18년, 12년, 18년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막 주기를 따질 때 주기를 따지는 분도 있고 사주를 따지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현상과 기운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그 절대와 상대의 개념을 조금 덜 구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지만은 현실에서는 똑같은 시간일지라도 기운으로 적용되는 시간과 나타나 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동지의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지만 입춘부터 동양에서는 기운이 움직이고 사주명리학을 그때부터 적용하는 거고 또한 서양에서는 춘분부터 1년의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왜? 서양은 해가 길어지는 기운,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하고 동양은 현실이 이면에 원리까지 원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잉태하는 시기를 우리는 서양이 동양에서는 인정해서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라고 하고 서양은 이 태어난 출생한 시간부터 따집니다. 그때부터 따져서 나이를 기준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입춘부터 기준이 돼서 기운이고 그게 드러나는 것은 춘분부터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바로 태어난 이쯤부터 따진 것과 같은 맥락이라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처럼 시간의 흐름도 그렇게 이렇게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다릅니다. 자, 현실에서 1년을 기준할 때도 우리가 기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통상 칠 때 세 달에서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기운으로서는. 그러나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여름과 겨울은 길고 봄과 가을은 짧듯이 바로 우리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 석화리듬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길이가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중에서 60년 주기는 길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봐야지 알 수 있지만 600년 주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인생의 큰 흐름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인생 사계절 10년 주기 석화리듬이 60년 주기와 600년 주기를 만나면서 겹치면서 명쾌하지 않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년 주기에 가을에서 무지하게 잘 나가는 시기인데 60년 주기가 겨울이고 600년 주기도 겨울이고 이렇다라면은 그렇게 가을이 썩 잘 나가진 못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주기 겨울인데 상당히 힘든데 60년 주기가 가을이고 600년 주기도 가을이고 이렇게 되면은 뭐 힘든 걸 별로 못 느끼고 그냥 잘 나가다 보니까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
10년 주기가 가을에 비해서 겨울에 어떤 흐름의 상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활용하신다면 인생을 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2022년에 잘 나가든 혹은 보통이든 혹은 어려울 수 있는 시기이든 관계없이 좀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로, 즉 제가 때를 찾는 지혜라는 제 저서 중에서 팔자법과 부자되고 성공하는 법 중에 일부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하기도 하고 조금 플러스 시켜서 5가지만은 오늘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첫째, 자신의 분수와 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때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했고요. 명심보감에 보면은 만사 분의정이연을 부생 공자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만사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뜬구름 같은 인생들이 쓸데없이 부질없이 바꾸기만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은 정말 만사 모든 인생이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인생의 세세한 하나하나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릇의 크기, 즉 예를 들어서 말로서 크게 가마니를 담을 그릇인지 말을 담을 그릇인지 좁쌀 같은 그릇인지 큰 그릇인지 이런 나름대로 분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분수와 그리고 내가 또한 이 분수가 언제 제대로 능력이 발휘될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분수와 때를 정확히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따로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두 번째는 음덕을 베풀고 이렇게 음덕과 적선을 베풀어라. 이건 뭡니까? 음덕은 보이지 않는 덕입니다. 주역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선지간은 필요여경이라. 또 거기 그 뒷말이 적악지간은 필요여앙이라 이렇게 돼 있어서 적덕, 적선을 이렇게 베푸는 집안은 필이 남는 경사가 있고 악을 자꾸 행한 집에는 필이 어떤 재앙이 따른다 이런 말들이 주역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아주 좋은 명문구 중에 하나이죠.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못 받기도 한데 그건 왜 그러냐? 이것도 나중에 다른 편에서 정확히 설명을 하겠지만 현실은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떤 저지른 행위들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음양오행설이라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목화토금수라는 오행 5개가 서로 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목은 화를 생해줬는데 가만히 화를 생해주기만 했는데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가 다시 목을 생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지금 내가 누군가 베푸는 것이 당장 그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 돌고 돌아서 언젠가 나한테 온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바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준 사람은 나를 도와준 사람은 고마운 사람, 뺏어간 사람은 나쁜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 큰 흐름에서 온다면 돌고 돌아서 그게 나한테 오고 내가 아니면 자손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선을 해가라는 건데요. 음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그 자리에서 좋은 일, 고맙다는 소리를 들었거나 그걸 알려줬을 때는 그 가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한 일들은 바로 당대나 후대에 그만큼의 어떤 좋은 기운들이 나에게 남아있다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들도 합리적으로 제가 음양오행에 대한 어떤 설명을 통해서 이제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건이 된다라면 이렇게 베풀어 주되 가능하면은 생색을 덜 내고 베풀어 주는 것이 더욱더 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행한다라면 이것은 정확한 기운이 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행한 것들 중에 한 20-30%는 바로 그 시기 전후에 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30%는 보통은 4-5년 정도 선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20% 정도는 3-40년, 4-50년 정도 뒤에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0-20%는 그 더 뒤에
후손들이나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합리적으로 제가 설명이 됩니다. 다른 편에서 한번 저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근데 기운이 좋을 때는 내가 이렇게 운이 좋을 때는 예전에 했던 못 받았던 것들이 뭉쳐서 한꺼번에 받게 되는 거고, 내 운이 약할 때는 내가 베풀었던 선이 아니라 악들이 한꺼번에 나한테 오고 오히려 베풀었던 이런 기운들이 안 오고, 바로 이런 것들이 때를 찾는 방법이 바로 그 인생 사계절 석화지름을 찾는 거죠. 자, 어쨌든 좋습니다. 셋째는 우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위한 올바른 습관을 들이라. 예를 들어서 잠을 자는 법.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벌은 돈을 병원에 갖다 주고 끝난 분도 계시고, 돈을 잔뜩 벌어서 그냥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돈도 벌고 또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무리 뭐니 뭐니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에는 첫째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이 언제 자느냐? 너무 늦지 않은 시간. 특히 동양에서는 해자축이라고 해서 11시 반부터 시작되는 시기가 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자축 1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시간, 이 시간은 음의 시간에서 이 시간에 잠을 자야지, 똑같은 시간일지라도 이 시간에 잠을 자야 정말로 좋은 기운을 제대로 받고 몸의 노폐물도 빼낼 수 있고 행운의 기운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몸이 오히려 지나치게 문제가 생기거나 또 몸에 자연스럽지 않은 음식, 인스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대뽀로 이렇게 먹어줌으로써 과식, 너무 많이 먹는 과식과 무분별하게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이 급격히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면 좋은 행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넷째,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성공을 꿈을 꿔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성공의 이런 저서들을 통해서 꿈을 꿔라, 기도를 해라, 구체적으로 양자장의 조율하기를 통해서 혹은 성공한 생각, 물론 그렇습니다. 기왕 생각을 한다면 성공한 꿈을 구체적으로 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학 저서에 나오는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꿈을 꾼다고 성공합니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분들이 정말 그분이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건지 아니면 그것이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성공한지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한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긍정과 부정, 긍정은 긍정을 불러오고 부정은 부정을 불러옵니다.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더 나쁜 운일 때 조금 더 그 운을 쉽게 넘어가고, 좋은 운일 때 틀림없이 더 좋게 갑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밖에 운이 안 되는데 저렇게 성공을 거뒀다 이런 분들 보면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잠자기 직전에 아니면 우리가 성공을 꿈꿀 때 우리 기도하는 요령도 그거죠. 그냥 잘되게 기도해 주시기가 아니라 이미 잘된 모습을 떠올리고 난 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현실과 이상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리고 성공한 모습을 자꾸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그리다 보면은 잠재의식이 진짜 성공했구나, 그럼 빨리 성공한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이래서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 부정과 긍정을 칠 때 부정적인 것보다 부정이 더 암시가 큽니다. 그래서 부정이 더 마인드에 많이 남게 되고 그것을 곱씹다 보면은 그 과거의 일일지라도 부정을 자꾸 아쉬워하고 곱씹다 보면은 우리 잠재의식은 그 의미를 잘 못 받아들이고 저게 좋은가 보다 하고 정말 부정이 우리 몸에 옵니다. 안 좋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걸 자꾸 잊어버리시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성공한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떠오르십시오. 이것이 성공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섯째, 꾸준한 노력.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긍정을 떠올려도 나 성공했어 하면서 그 다음에 놀기만 한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가듯이 꿈을 꾸되 그 꿈을 꾸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은 꿈만 꾸는 겁니다.
그 꿈이 올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우리는 성공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분수와 때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응덕을 베풀고 적선을 많이 행해 주십시오. 세 번째,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단을 드십시오. 특히 자는 것과 먹는 것, 이런 부분들 제 영상 다른 것들 참조하시면 됩니다. 넷째,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성공한 꿈을 꾸십시오. 다섯째,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실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운보다 더 성공한 운을 가질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2021년 가을부터 이미 행운의 조짐 들어오시기 바라고 행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과 2023년부터 대박 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